투표 마감 시간 이제 30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. 아직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소중한 한 표 행사로 투표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 2014 지방선거 결과 예측을 좀 해보고요. 향후 전국 상황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이 자리에 양승함 연세대 교수, 정군기 홍익대 교수, 그리고 이준환 인천대 교수, 여론조사 전문가, 조일상 매트릭스 대표 네 분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먼저 투표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투표율이요, 60% 정도 안팎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. 자, 먼저 양 교수님은 지금 투표율이 여당에게 유리하겠습니까? 야당에게 유리하겠습니까? 저는 지금 60%만 가도요,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제 1회 때 한 68%, 그때 처음이니까 많았고요. 그 뒤로 제일 높은 것이 지난 2010년에 54.5%였거든요. 그러니까 55%만 넘어가도 그 투표율은 굉장히 높은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, 투표율 자체가 여야가 유불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요.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 쪽에 좀 유리할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왕왕 그 대선 때 투표율과 비교하는데요.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. 대선과 지방선거는 상당히 다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예. 사전 투표가 11.49%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투표율이 60%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지금 5시 현재가 이제 52.2%인데요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예, 저도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전 투표 제도가 이제 처음으로 네. 도입돼 있기 때문에 물론 재보선에서 작년에 좀 했지만 예. 지방선거 처음 도입돼 가지고 이틀을 먼저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60% 넘을 줄 알았는데 네네. 지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 선관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투표를 올리기 위해서. 예. 따라서 이제 선진국처럼 이제 사전 투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저는 그저께 이 투표율이 높은 걸 보고 당일날 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내심 그 우려를 했었는데 예. 미리 투표하고 또 놀러 가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이준환 교수님도 지금 투표율 예상보다는 많이 나왔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은 예상보다 낮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예년 수준에 2010년 수준에서 거의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예. 다른 나라에서 이 사전투표제를 도입해서 실시하는 국가들이 있어요. 많은 예. 국가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전투표제는 새로운 유권자, 과거에 투표를 안 했던 유권자를 새로이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보다는 예. 과거에 투표를 해왔던 사람들 중에 편하게 투표를 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더 큰 걸로 알려져 있던 것이죠. 예. 그래서 투표율을 새로 향상시키는 것은 처음 도입돼서 적용될 때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점차 그건 없어진다.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선거가 워낙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번에 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치적인 불신감이나 정부에 대한 이 무능에 대해서 이런 정치 불신감 또는 무관심으로 빠져서 예. 낮아질 수 있는 여지를 좀 막아주는 수준에서 끝날 것이다. 그래서 지금은 조금 봤을 때는 선관위가 적극적인 투표 참여 조사를 했을 때 55.7%를 예상했었는데 네. 한 55.7%에서 56% 정도 내외로 좀 끝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자,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여쭤보죠. 조일상 매트릭스 대표님. 지금 이 앞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방선거와 대선 이 투표율 비교해서는 안 된다. 지방선거와 비교하는 게 맞고 그리고 과거 지방선거 투표율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투표율이 여야 어느 쪽에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까? 이 투표율 이 자체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진행된 투표율을 합친 게 지금 전국 투표율입니다.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. 지난번 대선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두 지역이 그 대구와 광주였습니다. 네. 예. 그런데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50%가 안 된 세 지역이 광주, 대구, 부산입니다. 예. 이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. 그 이유는 이제 대구나 이제 광주에 있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는 자기가 투표 안 해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만 전국이 한 개의 선거구로 묶여 있는 대통령 선거인 경우에는 자기가 한 표라도 보태야지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유권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
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그 투표율은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제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이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테고요. 이제 대선과 달리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마다 여야 희비가 엇갈리지 않겠습니까? 먼저 정국 교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.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승기를 잡아야 웃을 수 있는 건가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두 예. 곳입니다. 두 곳. 예. 네. 경기도하고요. 예. 부산입니다. 경기도와 부산 예, 예.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수도권의 그 3개 지역 중에서 두 곳은 29일 이전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격차가 좀 있어서 예. 쉽게 따라잡는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경기도는 여당이 리드를 하다가 박빙 구도로 간 상황이고 지금 예. 정책 대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뭐 소방관 증원하고 보육교사 7만 명 교육공무원 하겠다. 이게 굉장히 핫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그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. 만일에 경기에서 여당이 진다면은 3대0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두 곳을 잃는다 하더라도 경기를 꼭 찾아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인데요. 부산은 그 여권의 그 아성 아닙니까? 예. 아성. 근데 무소속 후보의 선전으로 박빙 구도를 보이고 만일에 부산에서 오늘 그 여당한테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면 이건 우리 그 정치사에 선거사에 큰 그 이정표가 될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? 여러 지역 뭐 다 중요한 곳입니다만 정치판을 뒤흔들 그런 지역은 어디로 꼽으십니까? 뭐 당연히 수도권이죠. 수도권. 예. 그래서 서울은 뭐 이미 좀 어느 정도 그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. 예. 이제 경기 인천입니다. 사실 뭐 인천 쪽도 뭐 상당히 접전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여당 쪽에서는 이 경기와 인천에서 승리한다면 뭐 저 영남권 물론 부산은 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다 해서 아마 이번 선거는 무난히 이긴 것이 될 거고요. 예.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어느 한쪽으로 다 승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. 예. 제 무슨 얘기냐면 예, 예, 예. 서울은 이미 야당 쪽이 유리하니까 아마 수도권에서 야당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분위기상 높은 것 같습니다. 예. 제가 뭐 아까 우리 그 투표율과 결과 선거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예. 이번에는 특히 중요한 게 이게 세대별 투표 성향입니다. 그러니까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? 저는 뭐 지금 아직 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. 제가 아까 한 3시쯤 가서 투표했거든요. 예. 제가 투표 현장에 가고 깜짝 놀랐어요. 아. 예. 왜요? 온통 젊은이들이에요. 제 예. 앞뒤로 20대 젊은이들입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. 이렇게 보니까 노장층 50대, 60대라는 분은 한 20m쯤 줄을 섰거든요. 예. 그 사이에 한 서너 명 있고 거의 다 20, 30대. 예. 가끔 뭐 40대가 보이긴 합니다만. 예.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세대별 투표율에서 젊은 층이 지난번 대선 때 50대가 투표 반란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예. 투표율이 높았는데 야당이 아니라 여당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? 이번엔 반대로 젊은이들의 뭐 분노의 투표라고 할까요? 네. 말하자면 세월호에서 당한 그 젊은 학생들에 대한 이런 감정들하고 그다음에 또 혹시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 50대 투표 반란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서 예. 이번에 젊은이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조일상 대표님,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지금 여론조사 공표기간 전인 일주일 전에 이렇게 쭉 그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로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. 그리고 의사를 표시하겠다라는 그 응답이 많았습니까? 보통 이제 투표 의향률을 물어보긴 하는데 예. 그걸 가지고 이제 투표 성향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. 그러니까 다만 좀 저희가 유심 있게 본 거는 이제 부동층의 비중입니다. 부동층의 비중이 연령대별로 어디가 높은가 봤더니 예. 그러니까 20대랑 60대가 높더라고요. 근데 약간 두 개의 성향은 다릅니다. 60대인 경우에는 이제 얘기하기 싫다. 대충 나는 누구를 지지할지는 정해졌지만 얘기하기 싫다는 그런 뭐 수문표의 의미라고 본다면 20대는 아직 누구를 투표를 해야 될지 모르는 실제로 20대와 30대를 비교해 보면은 30대가 훨씬 더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. 20대는 예. 의외로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좀 덜 진보적인 성향을 30대나에 비해서 띠고 있다는 것들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. 요즘은 투표율도 투표율입니다만 이 세대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이준환 교수님은 이번 여야 승부를 가를 변수 중에 세대별 투표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글쎄요, 저는 세대별 투표율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예.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은 각 그 광역시 단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50대, 60대의 이념적인 성향은 거의 압도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많이 했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줬어요. 예. 근데 20대만 해도 어느 이념 성향이 지배적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20대가 투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이 나이, 연령대의 변수도 있지만 그 예. 외에 뭐 지역이니 학력이니 소득이니 이 정당 소속감이니 이슈에 대한 반응이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. 세대를 너무 이렇게 중요시하게 볼 필요는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예. 그 어떻게 이제 보세요?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그 복합적으로 많이 분석을 하시는데 예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세대별 그 연령대별 투표율이 그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. 오늘 양 교수님이 이제 투표소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. 어느 지역에서 투표하셨어요? 연희 8지구입니다. 연입 8지구. 예. 근데 제가 볼 때 그 젊은 그 세대 가운데는 20대뿐만 아니고 30대 또는 40대 초반까지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0대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.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봐도 그렇고 예. 20대는 뭐 그 제쳐두고요. 30대, 40대가 이번 그 세월호 참사와 정서적으로 굉장히 관련돼 있는 이른바 앵그리맘, 앵그리맘. 예. 그다음에 앵그리 시스터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. 사전 투표 당시에는 좀 적게 나왔거든요. 이 사람들이 오늘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좀 해봅니다. 네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그 사실 뭐 지금 20대가 보수가 많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.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대개 20대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의 경우입니다만 예. 한 35% 정도가 진보예요. 그리고 한 25%가 저 보수고. 예.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중도입니다. 근데 대개 이 중도층들은 이런 투표 성향을 보일 때 결과적으로 결정할 때 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. 예.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선거사에서 보면은 젊은 층이 투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진보 쪽이 유리하냐 안 하느냐를 많이 결정짓거든요. 예.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봐서 저는 20, 30대 뭐 네.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대가 더 진보적이다 하는 건 뭐 사실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젊은 층의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2030의 표심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진 40대 표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이준환 교수께서는 이번에 40대 투표율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?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를 그 추이를 보면 40대가 사전 투표에도 덜 참여를 했고 예. 40대가 여론조사에서 투표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 안 하는 그런 세대로 지금 들여다봤는데 지금 투표율의 동향 지금 뭐 5시 기준을 봤을 때 52.2%라고 할 때면 이 40대 유권자들이 과거보다 또 여론조사 할 때나 또 저 며칠 전에 사전 투표했을 때보다 많이 투표장에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. 예. 이 투표율이. 그렇기 때문에 이 40대가 이번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뭐 줬다 또 안 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네.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해 봐야 될 대목일 것 같아요. 네. 네. 이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부산시장 선거요. 한 번도 야권이 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오거돈 후보가 아주 치열한 경험을 펼치고 있어요. 예.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. 근데 만약에 부산이 야권 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부산에서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지금 이번 선거에 그 아까 정 교수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여당에서 부산을 내주게 되는 일이 생긴다. 그렇게 되면은 지역주의 선거가 한국의 선거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강력한 변수였는데 네. 그 일부분이 굉장히 흔들리는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 부산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향후 새누리당이
이후에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집권당이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예. 광주에서도 만약에 무소속이 예. 선전을 해서 좋은 선거 결과를 갖게 된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큰 야당의 타격일 뿐만 아니라 야당 지도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선거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근데 그 부산하고 광주는 같은 그 동일 레벨에서 볼 수가 없는 게 말이죠. 예. 그 광주는 같은 집안인데 간판을 달리 달고 나오는 약간의 거고요. 다른 의미가 예. 있다는 말씀입니다. 잠시 뒤에요.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